음악 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제2장 음악과 발달 인간은 출생 전 양수 환경에서부터 엄마의 목소리, 선율과 심장 박동의 리듬에 영향을 받으며 출생 이후 성장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음악적 자극을 경험한다. 즉,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음악은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아동의 발달 영역, 즉 인지적, 운동 신체적, 언어 의사소통, 그리고 사회, 정서적 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음악 기술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동들은 음악을 통해 말하기, 추상적 사고, 자기 표현뿐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성공적인 음악적 경험을 통해 성취감과 자아 실현을 획득하며 긍정적인 자아상의 확립과 사회성을 배워나갈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아동의 인지 발달과 음악적 발달의 단계를 간략히 언급한 후 아동 발달을 영역별로 나누고 이와 연관된 음악 기술 이론을 실제의 예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였다. 인지 영역에서는 지각 영역과 기본 학습 개념을 돕는 음악적 중재에 대해, 운동, 신체 영역에서는 청각의 발달 및 기본 학습 개념의 습득을 돕는 음악적 중재에 대해, 언어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발성과 호흡, 음운 발달, 억양, 언어의 의미론, 구문론, 화용론의 발달을 돕는 음악적 중재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리고 사회, 정서 영역에서는 자아의 발달과 정서를 돕는 음악적 중재의 적용과 그 예를 살펴보았다. 음악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접근은 아동의 발달을 위한 촉진제로 사용되며 특정 기술이나 기능 강화를 돕는다. 이러한 전인적 접근은 아동들에게 매우 유의미한 경험이 될 수 있다. 1. 인지 발달과 음악. 피아제는 아동의 인지 발달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각 발달 단계에서 특별히 음악성 발달에 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음악 교육자나 치료사들은 이에 대한 지적 능력, 사회성, 그리고 운동 능력 발달과 관련된 음악 기술을 연구하였다. 첫 단계는 출생부터 2세까지의 감각 운동기로서 이 시기에 유아는 환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아가 아직 발달되지 않아 부모가 어르고 자장가를 부르는 등의 감각적, 운동적 자극을 통해 환경을 받아들인다. 출생 후 6개월 동안 영아는 많이 듣는 양육자의 목소리에 익숙해지며 출생 시에는 청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지만 한 소리를 다른 소리와 구별할 수 있으며 소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 18개월이 지나게 되면 목소리의 음악적 특성, 즉 음색, 강도, 억양 등을 인식하는 능력이 발달된다. 더 나아가 영아가 성별과 목소리 음색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두오비 세르빈 케이년 델바셔르에 의하면 유아들에게 여성과 남성에 대한 청각적 정보와 시각적 정보를 제공했을 때 여성의 사진에 시선을 더 고정시키고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여성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사회적 상호작용 훨씬 이전 그리고 각 성별과 연관된 정형화된 행동과 특징에 대한 지식이 생기기 전인 6개월에서 한 1세 사이에 유아의 성별에 대한 이해가 획득되는 것을 암시한다. 두 번째 단계는 2에서 7세까지의 전 조작기로서 이 단계의 특징은 빠른 언어 발달과 사고의 성장을 둘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아동의 운동 능력과 협응력이 발달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동작을 포함한 음악적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환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감각적이고 운동적인 경험에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경험과 상징적인 표상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음악 활동은 이 단계의 발달적 요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7세에서 11세까지의 구체적 조작기로서 이 단계의 특징은 문제 해결 능력의 발달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은 이 시기의 아동들이 기보법, 리듬 개념, 화성 개념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때 아동은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교회 성가대, 합창단, 음악밴드, 그리고 그 외의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경험들은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음악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그룹 내에서의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11세부터 성인기에 이르는 형식적 조작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발달되면서 자신의 환경과 관련되는 문제를 경험적,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아동들은 점차적으로 성장하여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음악적 경험을 하게 된다. 적극적으로는 음악 연주 그룹에 참가하거나 음악 레슨을 받는 형식으로, 소극적으로는 여가 시간에 음악을 감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상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진다.
피아제는 아동이 능동적으로 경험을 조직하고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기체라고 간주한다. 인지 능력의 발달과 함께 음악적 기술은 일정한 과정에 따라 발전하며 습득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동의 인지 발달은 음악 기술과 상호 연관성이 높다. 인지력은 음악적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에 있어 음색에 대한 반응과도 관련이 있으며 한 단계 높은 음악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한다. A. 지능 이론과 음악. 음악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음악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데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다양한 기능 향상이나 성장 등을 환경에 전이시키는 데에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인간의 인지력과 음악은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음악과 지능에 대한 연구는 많은 음악 교육자와 음악가 그리고 음악 치료사들의 관심 분야이다. 1920년대에 손다이크에서 시작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와서는 스텐버그, 가드너, 살로비와 마이어 등이 중심이 되어 전통적 지능 외의 다양한 지능 개념을 연구하였다. 이 중에서 가드너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하나의 일반 지능 요인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각기 개별적인 다지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학업 지능을 언어 지능, 논리 수학 지능, 공간 지능, 음악 지능, 신체 운동 지능, 대인관계 지능, 개인 내적 지능 등과 같은 7개의 독립적인 지능들로 확장시키면서 음악적 지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였다. 가드너는 노래, 연주, 시창, 감상 등의 활동은 다양한 신경 활동들을 수반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음악적 능력이 개인의 공간적 지능, 시간적 지능, 그리고 수학적 능력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작곡과 같은 작업은 하나 이상의 음들의 복합적 구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적 개념과 시간적 개념에 대한 지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지펠러도 음악을 구성하는 음들을 조직하는 박자는 수적 개념을 포함한다는 것과 리듬의 패턴을 이해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수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이러한 작업은 수학적 능력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많은 음악 교육자와 음악학자 그리고 음악 치료사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음악을 이용한 경험과 활동은 타 지능의 발달과 촉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노래 활동을 통해 언어 리듬과 음율 등의 언어 관련 기능을 촉진할 수 있으며 연주와 동작을 통해 공간 지능과 신체 운동 기술을 향상시키고 합주와 다양한 그룹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는 물론 개인적인 창의성과 자아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음악에 필요한 기보법, 작곡, 시창, 청음 등은 논리와 분석력을 필요로 하므로 논리 수학 지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가드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지능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으나 유전과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개인의 현재 지능 프로파일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각 지능은 뇌의 서로 다른 영역과 관련이 있으며 서로 다른 발달 과정과 심리적 과정을 수반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영역적 접근을 전제로 한 음악 활동은 학습에 필요한 지능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음악과 학습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B. 음악 발달 단계. 이거 뭐야? 하그리부스의 음악 능력 발달 이론은 피아젯의 발달 이론과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나 각 발달 단계를 음악 능력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론화하였다는 데에서 피아젯의 이론과 차별된다. 발달 단계는 총 5단계, 즉 감각 운동, 형태, 구조, 교율, 그리고 초인지 전문성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감각 운동 단계는 피아제와 일관되게 추상적 상징 개념이 없는 전상징적 단계라는 부분을 기존의 발달 이론과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이 단계에서는 신체적 기술과 조작을 통한 경험이 중심이 되는데 이는 청각 자극에 대한 행동에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떨어뜨려서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흥분을 경험하면 물건의 움직임에 대한 청각적인 보상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 떨어뜨리는 행동을 반복한다. 이 단계에서 사물에 대한 시각적 형태와 이와 관련된 청각적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단계에서 보이는 음악 능력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한
트레허브는 음악 요소 중 선율, 지각빛, 인지에 대한 결과들을 제시하였는데 영화들은 음악의 전체적인 선율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영화들은 또한 선율을 구성하는 흐름과 전개를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선율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인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선율 지각력은 음악 기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필요에 따라 음역을 전조하는 능력도 보이는데 물론 이러한 전조 현상은 서양 음악의 스케일을 기본으로 해석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영화들은 선율에 구성된 리듬을 인식하고 유사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템포가 달라지더라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둘째, 형상 단계로서 상징적인 능력의 발달과 함께 시각적 표상이 가능한 단계이다. 소리, 즉 리듬을 나름대로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학습된 동요나 노래 구조를 재생산할 수 있다. 아동은 음을 보존할 수 있는 내재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며 이때에는 선율의 전체적인 흐름만을 인식하기보다는 음악적 구조에 대한 개괄적인 규율이나 논리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다. 예를 들어 가창 활동에 있어 전체적인 선율적 흐름뿐 아니라 가사, 후렴, 도입, 반복, 그리고 발전부와 같이 전체적인 형식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는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는데 그것은 형상적 표현과 박절적 표현으로 특징 지어진다. 형상적 표현은 실제의 음악기 보와는 다르더라도 아동이 인지한 음악적 정보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음악적 사건을 덩이를 지어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박절적 표현은 음악적 사건을 구성하는 음들의 길고 짧음을 크기로 같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박절적 표현이 더 기술적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겠지만 실은 선율의 형식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형상적 표현에서 더 많이 보인다. 셋째는 도식 중심 단계로서 단순한 선율이나 리듬, 오스티나토를 사용하는 작업이 가능하며 음악의 시각적 개념은 물론 공간적 개념에 대한 인지력이 발달되는데 음의 길이는 물론 높낮이를 인식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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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boat 리자로 끝나는 말을이라는 곡에서 마지막 두 마디 Life is but a dream 유리 항아리를 듣고 기보하는 작업을 했을 때 5세, 6세 그리고 7세가 표현한 그림을 보면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나름대로 음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특성과 음의 배열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가시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넷째, 규율과 체계 단계는 8세에서 15세까지를 포함하는데 이 단계를 규율과 체계 중심 단계라고 하는 이유는 8세 이후로 아동들은 음악 내에 있는 특정한 패턴과 규칙들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음악과 연관된 다양한 영역에서의 적절한 음악성과 음악적 기술들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음악적 전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음악의 규율이나 관용적 표현들을 인지할 수 있다. 팔손의 연구에 의하면 5세까지는 미적 경험이 시각적인 것에 더욱 강하지만 성장하면서 청각적인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에 한층 더 이해도가 증가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이전까지는 악기를 보면 누가 악기를 연주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지만 이후에는 그 악기를 통해 어떠한 음악이 연주되는지에 관심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 이외에도 음악적 스타일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음악적 취향이 결정되고 문화권 내에서 자주 노출된 음악 이외에도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즐길 수 있다. 8세 이전까지는 주어진 음악에 대한 열린 귀였지만 이후로는 2차적으로 본인의 취향을 중심으로 음악을 접하는 열린 귀를 가짐으로써 음악에 대한 소양이 높아진다. 다섯째는 초인지 혹은 전문성 단계로서 15세 이후부터 시작된다. 이 단계는 처음에는 초인지 단계로 불렸는데 이는 음악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과정에서 사고에 대한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고하는 동시에 사고 내용의 전개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다. 이 현상은 크게 두 가지의 수준에서 보이게 된다. 첫째, 상징적인 수준에서는 음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음악적 표현과 이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경험하고 타인과 나눌 수 있으며 둘째로 체계적인 수준에서는 연상, 심리적 혹은 음악적 접근 등 고차원적인 기술에 근거하여 음악적 경험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나아가 특정한 음악적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다. 이러한 능력은 음악과 같이 창의적이고 추상적인 작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할그레이브스는 이 단계를 개인의 음악적 스타일이 한층 더 고급화되는 과정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전문성 단계라고 불렀다. 이 단계에서는 전문성의 기본인 창의성과 음악적 스타일의 융통성이 발달한다는 점에서 본 단계를 전문성 중심이라고 바꾸어 명명하였다. 이러한 융통성은 결국 음악과 관련된 기술들을 성취하게 해주며 새로운 음악적 작업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해준다. 이석원은 스트라빈스키와 디뷔시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이들은 기존의 음악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와 표현들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틀을 완벽하게 소화한 후 다른 차원을 시도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